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띠링띠링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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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라디오 어떤 거 듣고 계세요? 저는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오피니언 리더시네요. 네. 역시 대한민국에는 뉴스파이팅 배승이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28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요.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죠?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네. 받으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이야기 02하고 2000번대. 네, 02하고 2000번대로 걸려오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라고 네.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에게 또 참여해 주시고 인증 문자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네. 조사 기간 이후에 한 번에 발송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요. 이걸 설명해 드린 저는 이우영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면담이 4시 54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당초 이제 4시 반쯤에 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고요. 예. 81분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면담에 앞서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함께 이제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해서 3명이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 차담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과상에 뭐가 올랐냐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예. 그리고 제로 콜라, 뭐 과일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한 대표가 그 술을 안 마신다라고 네. 또 알려져 있는데 이 한 대표가 좋아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두 사람 간의 면담은 지난 7월 30일 당시에도 이제 배석한 정 비서실장과 함께한 1시간 30분 면담 이후 약 2달 반 만이고요. 네. 전당대회 직후인 7월 24일과 9월 24일에는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지만 단체 회동이라 한 대표와 독대해서 현안을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면담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예측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박정화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의 국회 브리핑을 보면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 또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 그동안 요구해온 3가지 사항을 직접 건의를 했고요. 또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줄 것도 요청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야 의정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을 했고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도 제안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 실장에 따르면 이 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본인이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에게 전달받은 거라 답변할 수 없다.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특별감찰관은요. 민주당의 북한 인권 이사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혼자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모르고 질문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실 반응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에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사안별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만 이번 면담이 애초에 의제나 목적에 대한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네.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독대냐 아니냐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여권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정이 면담 이후 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서 향후 여지를 둔 것이다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약속된 침묵을 통해 향후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건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면담 결과와 관련해서 친한계에서는 사실상 빈손 회동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에 쏠린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차갑게 외면당했다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서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까지 무수한 의혹에도 오로지 김 여사만 지키려고 하나라고 반문을 했고요. 한 대표에게 이제 남은 판단은 윤 대통령과 공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 감기 들려가지고 약간 지금 숨 쉬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말 좀 할게요. 네. 예, 국감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 뉴스에서 명태균이란 이름이 빠지는 날이 없는데요. 이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돈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보한 게 바로 이 강혜경 씨인데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일하다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때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했고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이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은 총 3억 7,5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라고 밝힌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본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강 씨가 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도 여러 발언을 내놨는데요. 뭐 좀 요약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들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 씨는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무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명 대표가 김 여사의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태균이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튼 적 있느냐, 같이 들은 적 있느냐라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오빠를 지칭한 게 누구냐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네. 그대로 옮겨드렸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강 씨의 이런 대답들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점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해드렸고 그 오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고 명태균 씨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받아서 어제 용산으로 갔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앞서 법사위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 그리고 모친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지만 이제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는데요. 어제 정오쯤에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찾았으나 송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을 했고요.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라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동행명령장 발부받았는데 집에 없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습니까? 낚시하러 갔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했죠. 네. 예, 이 동행명령장 자체를 남발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이는데 여기까지도 나오게 되네요. 또 나중에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부에 대한 소식인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겁니까? 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차관이 어제 주한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예. 최근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고요.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다는데요. 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어제 SNS를 통해서 지노비에프 대사가 초치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지고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한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북한군 파병 의혹이 지난 국정원 발표 이후 공식화된 이후 러시아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서 서방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파트너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또 파병 북한군이 배치될 것으로 관측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환과 관련해서 쿠르스크 작전이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비서방 국가들의 협의체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또 사흘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데 국제적 파장을 낳은 이 파병 문제를 놓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야구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년 만에 맞붙은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스 한국 시리즈 1차전. 어제 광주에 비가 꽤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이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BO 리그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6회 초에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심판이 비가 그치지 않자 아예 서스펜디드 게임을 선언을 했는데 이게 아예 경기가 중단이 돼서 이제 다음 날 열리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게 사실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프로야구 출범 이후 게다가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 나온 서스펜드 게임이 정규 시즌을 살펴보더라도 43년 동안 11번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경기가 오늘 4시에 삼성의 6회 초 공격 상황에서 재개가 되고요. 예.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 네. 마무리가 된 후 1시간 뒤에 2차전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 31년 만에 양 팀이 격돌하는 만큼 인기도 상당했다고 하죠? 네, 일단 1차전 좌석 19,300석 경기 시작 4시간여 전에 모두 팔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 가을 야구 12경기 모두 표가 매진이 됐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 1차전부터 17경기 연속 매진이 됐고 한국 시리즈로만 따졌을 때는 2022년 1차전부터 12경기 연속 매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또 오늘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감기 걸렸는데 이제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